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기술에 미래에는 어떤 차들이 도로를 누비게 될지 궁금하죠. 9일까지 열리는 국내 최대 모터쇼, 서울 모터쇼에 나온 최첨단 차들을 보면 어렴풋이 짐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동차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가 서울 모터쇼에서 공개한 친환경 수소 전기차의 컨셉 모델입니다. 가솔린 차량 수준의 힘을 뽐내면서도 연비를 혁신적으로 늘린 제품입니다. 이대 충전 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인 58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모델로서 국내에는 내년 1, 4분기 내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동통신사 KT의 음성인식 서비스인 기가 지니가 장착된 아이오닉도 공개됐습니다. 영화 속 장면처럼 운전자가 음성으로 차를 부르고 스스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포털공영 네이버는 아예 단독 부스를 꾸리고 자체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를 선보였습니다. 구글과 테슬라를 추격할 정도로 만만치 않은 기술력을 선보이며 자동차 업계에도 본격적인 도전장을 내놨습니다.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의 모델을 선보이며 고성능 슈퍼카가 더 이상 가솔린 모델의 전유물이 아님을 선언했습니다. 최근 한국 시장에서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는 하이브리드에 대한 인식의 긍정적인 변화에 맞춰 포르쉐의 고성능과 고효율성을 결합한 모델을 국내에 선보이게 됐습니다. 그동안 친환경차 모델을 내놓지 못했던 쌍용차는 마힌드라 총괄 회장이 직접 방안해 한국과 인도의 기술을 결합한 순수 전기차 모델 개발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올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모두 인공지능 서비스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일제히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빅스비로 애플의 시리에 도전장을 낸 가운데 누가 시장의 주도권을 잡게 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한지희 기자입니다. 갤럭시 노트 7 단종 사태 이후 삼성전자가 야심차게 선보인 신작 갤럭시 S8. 공개 전부터 가장 많이 주목받은 기술은 인공지능 AI 비서 서비스 빅스비입니다. 버튼을 누르고 오늘 찍은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면 곧바로 사진이 나열되고 화분을 촬영하자 스스로 비슷한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아주고 쇼핑몰로도 연결해줍니다. 음성 명령뿐 아니라 화면 터치와 카메라 촬영 등 다양한 입력 방식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사용자의 특성을 스스로 공부해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복잡하고 정교한 단계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Bixby, our new interface will provide you with more and more personalized help, visual search, and intuitive control. 자체 스마트폰인 픽셀에 구글 어시스턴트를 탑재해 AI 비서 시장 경쟁에 포문을 연 구글은 최근에는 LG전자가 출시한 G6에도 같은 기술을 탑재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아이폰 4S를 통해 처음으로 인공지능 서비스 시리를 선보인 애플은 올해 출시할 차기 아이폰을 위해 시리의 기능을 대폭 향상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점점 똑똑해지는 스마트폰. 인공지능 서비스가 앞으로 얼마나 더 진화할지 소비자들의 기대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과 관련한 행정명령 2건을 발동했습니다. 고질적인 무역 적자 실태를 전면 조사하겠다는 건데 1차적으로 중국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고 합니다. 워싱턴에서 김범현 특파원입니다. 작년 한 해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는 5,023억 달러로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우선을 앞세워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질적인 무역 적자 개선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무역과 관련한 행정명령 2건에 서명한 겁니다. Under my administration, the theft of American prosperity will end. We're going to defend our industry and create a level playing field for the American worker. 행정명령에는 국가별, 상품별로 무역 적자를 초래하는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고 반덤핑 관세나 상계 관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무부 등 관련 부처는 앞으로 90일 안에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백악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기반해 무역협정 손질 등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정책 방향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1차 타깃은 중국이 될 전망입니다. 대중국 무역에서 발생한 미국의 적자 규모는 상품 수지 적자에 있어 46% 정도인 3,47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일주일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 자체가 중국에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라는 압박일 수 있습니다. President of China is coming to Florida. We're having a meeting, big meeting at Mar-a-Lago, and we'll see what happens. 이번 조치는 중국뿐 아니라 한국 등 16개 국가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무역대표부는 2017 무역장벽 연례 보고서에서 한미 FTA에 대해 2012년 3월 발효 이후 미국 수출업체들에게 새로운 시장 접근 기회를 상당히 창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판단에 따라 트럼프 정부가 무역협정 재검토에 착수하더라도 한미 FTA는 후순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김범현입니다. 지난 3월 수출액은 48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7% 증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2014년 12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대 실적입니다. 또 우리나라 수출은 2011년 12월 이후 5년 3개월 만에 5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완연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갔는데 이는 2011년 9월 이후 5년 6개월 만입니다. 무역수지 흑자는 66억 달러로 62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최고층 건물 롯데월드타워가 3일 오전 9시에 공식 개장했습니다. 개장 전야에는 3만여 발의 불꽃 축제도 펼쳐졌는데요. 롯데월드타워는 우리나라 건축사의 신기원을 세웠습니다. 홍장원 기자입니다. 높이 555m로 국내 최고,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롯데월드타워가 공식 개장합니다. 123층짜리 롯데월드타워가 건설되기까지는 6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4조 원이 투자된 롯데월드타워는 한국 건축사 측면에서 수많은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2010년 10월 착공을 시작한 뒤 2280일 동안 연 500만 명 이상의 인력이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건설에 쓰인 5만 톤의 철골은 파리 에펠탑을 7개나 지을 수 있는 양이며 콘크리트로는 32평형 아파트 3,500세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75만 톤에 이르는 타워의 무게는 평균 75kg인 서울시 인구 1,000만 명의 전체 몸무게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지상에서 478m 높이의 전망대까지는 초고속 엘리베이터 스카이 셔틀에 탑승하면 1분이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강과 남한산성 등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펼쳐지고 날씨가 좋으면 인천 송도와 서해까지 눈에 들어옵니다. 제2 롯데월드 단지 전체 연면적은 축구 경기장 115개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롯데 측은 국내 관광객 연 5천만 명 이상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는 밤 9시부터 약 11분 동안 타워 곳곳에서 3만여 발의 불꽃이 치솟는 개장기념 불꽃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할머니, 엄마가 유튜브의 벼락스타가 될 수 있을까요? 젊은 세대가 즐겨보는 SNS, 유튜브에서 인기 만점인 이들이 있습니다. 구수한 사투리와 입버릇처럼 나오는 욕이 오히려 매력 포인트가 됐다고 하는데요. 신세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출세했다는 71세 박막래 할머니. 또래 친구들은 유튜브가 무엇인지도 모른다지만 소녀가 담아낸 할머니의 소소한 일상은 SNS에서 이른바 대박을 쳤습니다. 난생 처음 파스타를 먹으며 욕을 하고 파스타가 뭐야? 뭐 라면 같더래? 이거 먹으러 왔냐? 처음 해본 요가. 첫 호주 여행기 영상은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야, 내 몸이 지금 엉망이다 지금. 몸이 돌아가는 거네. 메이크업 영상까지 젊은 세대에게 특별하지 않았던 주제들이지만 42년간 쉬지 않고 식당을 운영해온 박 할머니에게는 모든 게 새로운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옆좌석에 탄 엄마와 운전 중인 아들. 운전을 조심히 하라는 엄마의 잔소리가 담긴 평범한 일상이지만 보는 이들에게 폭소를 자아냅니다. 운전을 누가 있다고? 어? 엄마라? 갔다가 그냥 배짝 붙었다가. 몰카로 엄마를 속이기도 하고
해외 유명 영상을 함께 따라하기도 하며 처음으로 모자가 전동비를 함께 타보기도 합니다. 두 벼락 스타 모두 입버릇처럼 튀어나오는 욕과 구수한 사투리가 재미 요소입니다. 또 서로를 향해 각별한 애정이 담긴 촬영과 편집을 보자면 세대 간 벽을 허물고 정서적으로 다가가려는 애틋함이 느껴집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시설물 안전과 도난 방지 등을 위해 설치한 CCTV를 직원의 동의 없이 근무관리감독에 사용한 건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천안 우편집중국에서 근무하는 우체국 시설관리단 소속 미화원 최모 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CCTV 촬영 자료로 복무 상황을 감시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인권위는 CCTV가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돼야 하며 CCTV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처리 부분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20, 30대 사회초년생 여성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죄에 연루됐다는 말에 겁을 먹고 의심하기보다 서둘러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인데 범죄 수법이 더 교묘해진 탓도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 쇼핑백을 든 젊은 여성이 뭔가를 건네자 남성이 가방에 순식간에 집어넣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입니다. 여성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는 말에 겁이 나자 대전에서 KTX 열차를 타고 상경했습니다. 카페에 나란히 들어온 남성. 보이스피싱 조직원인데 어찌된 일인지 자리는 따로 앉습니다. 얼마 뒤 한 남성이 여성을 쫓아 밖으로 나갑니다. 여성을 따로 만나 돈을 받아내려고 쫓아가는 겁니다. 이들은 금감원 직원인 척 금융감독원에 돈을 대신 맡긴다는 서류까지 제시했습니다. 최근 20, 30대 여성을 노린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마치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한 뒤 통장에 있는 돈을 빼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수법입니다. 이른바 대면 편취형입니다. 문제는 여성들이 의심하지 않고 돈을 건넨다는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 회사원이나 의사,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교사까지 피해층이 다양했습니다. 소재가 상당히 정교화되고 증거 자료도 발전된 거죠. 일정한 전문적 식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용어라든가 그 사회의 구조 자체를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성 경우에 있어서는 더 두려움이 있고 노인의 경우 유학 간 딸을 납치했다거나 출근한 아들을 붙잡고 있다는 식으로 돈을 요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앞으로 자신이 더 높은 사회계층으로 올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작년 7월 20세 이상 성인 1,601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9%가 미래의 자신이 현재보다 더 높은 사회계층에 속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56%는 과거에 비해서 현재 자신의 사회계층이 높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응답자의 94%는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연고가 작용하는 등 우리나라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데이터로 알아보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구분학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지난 23일 경찰 시험을 준비하던 30대 청년이 스스로 채점한 시험지를 곁에 두고 야산에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 지난해 1월에는 한 모텔에서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그는 공무원 시험에 붙었다고 가족들을 속인 채 1년간 거짓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공시생들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으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을까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취준생의 절반이 공시족이라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또 공시족뿐만이 아니고 일반 취준생들의 스트레스도 상당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청년 실업이 사상 최악이라는 뉴스.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요. 이 실업난 때문에 이 청년층의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이 심각하다는 각종 조사 결과가 나와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오늘 데이터 뉴스 시간에는 심각해지는 취준생의 건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소년 시절에는 대학 입시를 위해서, 대학에 들어와서는 취업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우리 청년들의 건강이 좋을 리가 없겠죠. 특히나 공시생들의 스트레스가 좀 심각한가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2016년 기준 국가 공무원 시험 합격률은 고작 1.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볼펜 딸깍거리는 소리, 슬리퍼 끄는 소리에도 서로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는 한 공시생이 남긴 메모가 공개돼 화제가 됐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공시생에게 매일 마시는 커피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는 메모인데요. 예민한 공시생의 심리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메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다들 예민해서 그런지 정말 각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공시족이 아니고 공시폐인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공시폐인이 되어버린 공시족들의 정신 건강은 굉장히 심각한데요. 동작구 마음건강센터가 노량진 공시족 120명을 상대로 심리 검사를 실시한 결과 70%가 우울증 및 자살 생각 위험군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10명 중 7명이 위험군이라고 하니까 정말 심각하죠. 네, 참 걱정스럽네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런 우울증이 공시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일반 취준생들의 스트레스도 상당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우울증 증세는 일반적인 게 되어버렸는데요. 취업 포털 사이트 잡코리아에서 취업 준비생 465명에게 취업 준비를 하면서 우울증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 결과 무려 94.5%가 그렇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압도적인 응답률인데요. 우울감을 느끼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계속되는 탈락이 1위로 꼽혔습니다. 또 응답자의 87.1%는 우울증이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취준생, 공시족 모두 언제 합격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실제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신체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고 하는데요. 특히 1인 가구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20대 1인 가구의 식품 소비 성향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주류 소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1998년에 전체 식품 소비 순위에서 13위를 차지했던 주류가 2014년에는 2위로 올라선 건데요. 전체 순위에서 두 번째로 주류를 많이 섭취한다는 심각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주류에 의한 열량 섭취도 2.1%에서 10.9%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또 흡연 비율도 1인 가구는 33%, 다인 가구는 24.4%로 1인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네, 20대 1인 가구의 음주와 흡연 비율이 점점 더 높아졌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만큼 건강은 더 나빠졌겠죠. 또 1인 가구의 식습관에도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식습관 면에서는 이른바 혼밥이 문제라고 하는데요. 1인 가구가 혼자 식사하는 비율은 91.8%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자 밥을 먹으면 정상인에 비해 더 빨리, 더 많이 먹기 때문에 비만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기 마련인데요. 그 여파일까요? 2030 세대의 고도비만 비율은 2002년 2.5%에서 2013년 4.2%로 증가를 했습니다. 네, 요즘 혼밥, 혼술을 마치 좀 유행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상 불가피한 선택인 경우도 많잖아요. 건강에도 바람직한 습관이 아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신건강 취약계층으로의 고찰 및 대응이라는 보고서에서는 안정되거나 일정한 일자리가 없는 반실업 상태의 청년 가구들의 증가는 건강이나 빈곤 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청년들의 취업난이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서 취약계층을 낳고 또 게다가 건강까지 악화시킨다는 건데요. 이대로 놔두면 더 큰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네, 하지만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층은 국가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19세 이상에서 40세 미만의 청년층은 직장 가입장일 경우만 국가 건강검진 대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취준생 청년들이 더 병들지 않도록 하루빨리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청년 세대의 정신과 몸이 병든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함께 병들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청년들의 건강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은 전무한 상태인데요. 하루빨리 좀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